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미쳤다고 장모님이랑 제 친구 놈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30살 먹은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회사원 나철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와이프랑 알콩달콩 살고 있죠. 와이프 이름은 오수진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 딸입니다.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에서 하트가 뿅뿅 튀어나오는 게 아주 그냥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사실 수진이의 밝은 미소 뒤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진이가 겨우 1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는 어린 수진이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모님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진 듯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부터 공장 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고 밤에는 수진이를 돌보며 밤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수진이를 밟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 장모님은 그동안 모아둔 돈의 대출까지 받아 작은 여성복 매장을 열었습니다. 엘레강스라는 이름의 그 매장은 장모님의 유일한 삶의 낙이자 수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웃음과 긍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그런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엄청 젊어 보이세요. 옷가게를 하셔서 그런지 패션 감각도 뛰어나시고 몸매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수영장에 가셔서 2시간씩 운동하시고 아침 식사는 늘 샐러드와 요거트로 간단하게 드세요. 점심도 닭가슴살 샐러드 아니면 두부 샐러드, 저녁은 아예 안 드시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엄마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도 탱탱하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게다가 키도 크시고 늘씬하셔서 옷빨도 기가 막히게 잘 받으세요. 아무튼 장모님은 수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에요. 수진이 결혼 자금 모으려고 적금만 몇 개씩 드셨다니까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철수야,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한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런 장모님께서 어쩌다 진짜 생각할수록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사건은 바로 지난 주말에 터졌습니다. 제가 친구놈들 2명과 오랜만에 술 한잔하게 됐거든요. 친구 중 하나가 상철이라고 30년 넘게 연애 한 번 못 해본 모태솔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을 타더니 갑자기 야, 우리 오늘 밤 불 태워보자 이러는 겁니다. 뭘 태워? 너 집에 불났냐?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되물었죠. 그랬더니 눈을 반짝이며 하는 말이 나 오늘 밤에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불꽃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이러는 겁니다. 야, 이놈아, 그런다고 여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제가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 영철이가 거들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여자를 만나냐? 너 설마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저기요, 저랑 사귀시다 이럴 거야? 아니거든. 나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야. 상철이 발끈해서 소리치더니 갑자기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아모르 파티라는 곳 알아놨어. 거기 가면 괜찮은 누님들 많대. 아모르 파티. 그거 딱 봐도 이름부터 쉰내 풀풀 나는 곳 아니야? 제가 질색하며 말했죠. 그런데 상철이 눈빛이 완전히 돌변해서는 저를 꽉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발 한 번만 가보자. 응?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응, 응? 야, 나 결혼한 몸이야. 그런데 가면 안 돼. 에이, 괜찮아. 한 번만 눈 감아줘. 응? 응? 아, 진짜. 상철이 때문에 결국 저는 아모르 파티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날 아모르 파티만 안 갔어도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겁니다. 아모르 파티. 이름부터 뭔가 끈적끈적하고 야릇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습니까?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겉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번쩍번쩍한 네온사인과 요란한 음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좋은데. 상철이가 신이 났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이도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철수야, 너도 들어가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여기 분위기 완전 끝내준다니까. 그래,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
난 그냥 콜라나 마시면서 구경이나 할게.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철이랑 영철이는 웨이터에게 뭘 열심히 주문하더니 곧 웨이터는 양손에 술병을 가득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밤새도록 달려보자. 위하여. 두 녀석은 신이 나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모르 파티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다들 화려한 옷차림으로 한껏 멋을 내고 계셨습니다. 어이, 상철, 근데 여기 여자들은 다 어디 있냐? 너 여기 괜찮은 누님들 많다고 했잖아. 영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상철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곧 여신들이 강림하실 거야. 상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무대 위로 늘씬한 몸매의 여성들이 등장했습니다. 와, 대박! 영철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도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대 위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환상적이었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야, 역시 아모르 파티는 다르네. 눈 호강 제대로 하는구만. 상철이는 벌써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저 여자들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 설마 우리 엄마 뻘은 아니겠지? 영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철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설마.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아마 우리보다 한 10살 정도 많을까? 10살? 그럼서 40살이 넘었다는 거잖아. 너 진짜 괜찮겠냐? 괜찮냐니? 당연히 괜찮지. 어른들은 다 좋은 거야. 알아? 상철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웨이터, 저희 테이블에도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아주 예쁘고 젊은, 알죠? 알겠습니다. 손님, 웨이터는 능글맞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제발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제 불안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 않는 걸까요? 마치 시험에서 찍으면 무조건 틀리는 징크스처럼 말이죠. 웨이터가 데려온 여성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중 한 분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반가워요. 오빠들. 2명의 여성분들이 활짝 웃으며 저희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한 분은 긴 생머리에 청순한 스타일이었고 다른 한 분은 짧은 단발머리에 단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상철이와 영철이는 잔뜩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철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두 녀석은 서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두 여성분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웨이터 말대로 꽤 괜찮은 분들인데?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단아한 스타일의 여성분. 그분은 바로 제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뭐? 장모님? 상철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철이도 영문을 몰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장모님이 왜 여기에? 장모님도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을 관리하시고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철수 사위? 여긴 어떻게? 저는 친구들이랑. 저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친구들이랑 왔구나? 그럼 우리는 저쪽 테이블로 가서 놀 테니 젊은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아. 장모님은 긴 생머리의 여성분을 데리고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장모님이 왜 아모르 파티에?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상철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우리 장모님이랑 합석해서 같이 놀자. 뭐? 아, 아니야. 그럴 리가. 내가 왜 장모님이랑. 저는 상철의 말에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영철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철수야. 괜히 부끄러워하지 마.
요즘 세상에 사위랑 장모님이 같이 노는 게 뭐 어때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아니, 진짜 아니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철이와 영철이는 저를 장모님 테이블로 끌고 갔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모님 테이블에 끌려간 저는 졸지에 불편한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철이와 영철이는 신이 나서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 친구분과 술잔을 부딪히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콜라만 홀짝일 뿐이었죠. 어머, 철수 사위는 술도 안 마시네?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술을 가려? 장모님은 이미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차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콧소리까지 섞어가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장모님.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셔서.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은 날은 술잔을 기울여야지. 자, 사위, 한 잔 받으세요. 장모님은 제 잔에 독한 양주를 가득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꿀꺽하고 목으로 넘어가는 쓴맛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저녁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 잘 마시네. 역시 젊은 사람이라 달라. 장모님의 칭찬에 더욱 신이 나셔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 같이 춤춰요. 젊음을 불태워봐요. 쿵짝쿵짝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 장모님은 몸을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같이 춰. 왜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니? 장모님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춤을 권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의 손에 이끌려 댄스플로어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 춤 잘 추네. 역시 끼가 있어. 저는 지금의 이 불편함을 잊기 위해 술을 더 부어야 했고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 아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킹사이즈 침대 위. 저는 장모님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어젯밤 마셨던 술이 떠오르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 바닥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거기에는 상철, 영철, 그리고 장모님 친구분까지 3명이 뒤엉켜 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옷가지들 어젯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제발, 제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부디 어젯밤의 기억만은 모두에게서 지워주세요. 일단 현장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주워 입고 황급히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철. 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머리야. 어젯밤? 글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아, 맞다. 너 어제 장모님이랑 완전 신나게 놀았잖아. 둘이서 엄청 치던데 3번은 넘게 했지. 아마. 뭐? 그게 무슨... 영철. 너는 기억나냐? 나도 잘. 아, 그런데 어제 내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더라. 완전 멋쟁이셨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은 모두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하필 장모님이랑...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장모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 사위 왔어? 어서 와서 앉아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애교 섞인 목소리,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스킨십,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빛. 우리끼리의 비밀이라는 등 묘한 공범의식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자, 우리 철수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많이 먹어. 장모님은 제게 끊임없이 음식을 권하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뚝뚝하고 어려운 존재였던 장모님의 변화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요즘 철수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질투 나려고 해요. 아유, 우리 딸 질투도 많네. 사위가 얼마나 예쁜데. 그치? 철수야?
장모님은 제 눈치를 슬쩍 보며 아내의 질투를 애써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에는 분명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하는 반항심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제발 누가 저 좀 구해주세요. 저는 이 상황을 상철이에게 이 고민을 상담하였고 마음의 짐을 덜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저에게 더 큰 짐을 주더라고요. 이건 미친 짓이야. 상철아, 제정신이야. 저는 상철이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30년 모태솔로 박상철이 제 장모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제 아내 몰래 벌어진 그 사건 이후로. 진정해, 친구야.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그날 밤 이후로 자꾸 너네 장모님 생각이 나더라고. 우아하면서도 귀여운 구석이 있으시고 게다가 술도 잘 드시고. 야,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너 정말. 아니, 나 진지해. 나 너네 장모님이랑 진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잘해보고 싶어. 상철이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저 술에 취한 헛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오싹함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 잠깐, 이거 기회일지도 몰라. 정말 만약에 상철이와 장모님이 잘 된다면? 저는 이 지긋지긋한 비밀 공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 상철아. 내 마음, 내가 받아주마. 진짜? 정말 고마워, 친구. 역시 넌 내 친구야.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상철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물론 제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상철아, 우리 장모님. 제발 부디 잘 부탁해.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앞날에 행운을 빌었습니다. 물론 그 행운이 제발 저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장모님. 이 와인은 말이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된 피노누아 품종으로. 저는 마치 중매쟁이라도 된 듯 상철이에게 장모님의 취향을 조금씩 주입시켰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는 와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음악, 옷 스타일, 심지어는 최근에 읽고 있는 책까지. 상철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어머니께서 꽃꽂이 전시회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아내 몰래 상철이와 장모님의 데이트까지 주선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저는 장모님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장모님은 이제 저에게 우리 철수가 아닌 우리 상철이를 챙겨주기 바빴습니다. 어머, 상철아,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 애기가 직접 만든 거야.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발 나한테서 떨어져 줘.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상철이와 장모님의 연애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툭하면 다투고 토라지고 화해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두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밤샘 상담을 해줘야 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애기가 자꾸 내 옷차림에 간섭해. 이건 아니잖아. 철수야, 상철이가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데이트도 시큰둥해. 어떻게 해야 하니? 으아, 제발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달래야 했습니다.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상철아, 장모님 말씀도 좀 들어드리고요. 장모님도 너무 상철이를 구속하지 마시고요. 두 분 다 행복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사위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애매한 중간 관리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일인 것을. 저는 그저 두 사람이 제발 크게 싸우지 않고 오래오래 사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사람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제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